안녕하세요. 인생길 꽃가루가 날리는 5월의 오후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드립니다. 인생 7부 능선을 훌쩍 넘어 이제는 풍경 구경하며 여유로운 걸음을 즐기는 여기는 즐거운 인생입니다. 5월 하면 떠오르는 것이 참 많지요. 분홍 철쭉이 산 허리를 물들이고 은은한 아카시아 향이 골목을 가득 채우는 때, 어린이날을 지나 어버이날, 부부의 날까지 고마운 사람들을 한 번 더 떠올리게 만드는 달입니다. 젊은 날엔 하루를 살아도 뜨겁게 일하며 앞만 보고 달렸지만 돌아보니 그 길엔 미처 담아두지 못한 햇살과 바람 그리고 사람 냄새가 가득했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속도를 살짝 늦추고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봅니다. 5월의 햇살처럼 반짝이는 추억을 나누고 싱그러운 녹음처럼 푸르는 희망을 노래하며 오늘 1시간 즐거운 인생에서 함께 걸어가 볼까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안주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주파수 1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와우 라디오와 라디오 FM 앱을 사용하시면 어디서나 실시간 청취 가능하고 유튜브 채널 대구 동구 FM으로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주민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라디오 방송 진행과 제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053-965-1045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3-965-1045입니다. 이웃과 함께 소통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정보, 좋아하는 음악, 감상 모든 것이 방송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우리 동네 방송, 주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즐거운 인생 오늘 방송은요, 문학으로의 여행,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 방송, 음악이 흐른다, 이지 클래식 하모니카 연주, 그때 그 시절을 찾아서 윤동주와 송몽규 이야기, 이렇게 세 코너로 채워집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거죠? 네. 혹시 라디오 옆에 달큰한 아카시아 꽃차 한 잔, 아니면 찐득한 막걸리 한 사발 올려두셨나요? 함께라면 무엇이든 더 깊어지고 더 맛있어지는 법이지요. 사미야 아밀고단해도 웃음 한번 크게 터뜨리면 어디선가 다시 꽃이 피어난다죠. 그러니 오늘 1시간만큼은 근식 걱정 내려놓고 우리 같이 웃어봅시다. 라디오 주파수 속에 숨어있는 작은 행복을 꺼내 여러분 가슴에 살포시 얹어드릴게요. 자, 그럼 5월의 향기 가득한 즐거운 인생 힘차게 문을 열어볼까요? 야, 즐거운 인생. 오늘 저와 함께 따뜻한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이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할까요? 예. 네, 이지 클래식 박은주입니다. 그때 그 시절 민병원입니다. 예, 음악이 흐른다에서 하모니카 연주 들려드릴 정경주입니다. 예, 참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다렸어요. 예, 제가 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2달간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요. 예. 뭐 그동안에 나는 또 혹 내 없으면 방송이 안 되는가 싶어 걱정했더니 방송을 들어보니까 우리 그 정경주님, 박은주님이 얼마나 부드럽게 잘하는지 사실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 더 떨리고 하네요. 중독이 들어가지고. 안 계시니까 자리가 뻥 뚫혀서 정말 하기 어려웠었거든요. 그래 여지껏 해오신 그 노하우가 오늘 많이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질투나는 이야기 또 하나 더 하지요. 예. 며칠 전에 내만 속 빼놔놓고 여러분들만 옥골 소풍하면서 예. 뭐 사진 보내왔는데 보니까 좋은 데 앉아서 촬영하고 특히 복성반 무릉도원에서도 촬영하고 했는데 그때 좀 불러주지 왜 안 불렀어요? 아, 그때 연락 드린다는 게 왜 연락하지 않았나요? 뭐 아무도 연락 안 왔던데. 진짜 예.
언제 지고 있다고 문자 좀 하나 돌아는 게 또 그러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뭐 평소에 쓰던 말들 좀 잘못해서 오더락 하더니 그러면 뭐 모이기를 채 따라갈 수도 있는 거지. 맞습니다. 다시 잘못했습니다. 한번 갑시다. 다시 한번 우리 예. 옥골마을을 가든지 가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참 지난 2달 동안에 예. 예, 우리 그 정정주님, 박은주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그리고 그 오프닝에서도 이 얘기를 했지만 5월은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하루 건너 하루 기념 행사할 날이 많은 축제 같은 달인데요. 먼저 우리 스승의 날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요? 스승, 살다 보면 나이를 떠나 나에게 가르침을 준 사람이 스승일 텐데요. 기억나는 스승이 있으신가요 혹시? 예.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 서석은 선생님인데 서석은 선생님. 서석은 선생님인데 항상 교문이 들어가면 격언 멘트로 멘트를 적어놔요. 오늘 들어갈 때보다 학교에서 하교할 때는 더 나은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격언이 기억이 납니다. 좋다. 보통 그 학교 교실에 들어가면 뭐 교훈 혹은 뭐 급사에 들어가면 급훈 이런 걸 썼잖아요. 아니 이거는 학교 교문 정문에다가 정문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랬구나. 그러네요. 스승님 스선생은 지금도 우리 민병원 머리에 많이 남아있는 스승님 중에 한 분이다. 국어 선생. 지금은 고인 되셨겠다, 그죠? 그렇죠. 네. 다른 분 누가 선생? 저는 초등학교를 안 나오고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랬구나. 예. 그리고 국민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3학년 하고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선생님께서 구기순이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구선생. 예, 그러셨는데 매일 일기 검사를 했었어요. 구잘했네요. 예, 지금은 뭐 인권 보호 이래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일기 검사를 했는데 선생님께 일기를 적어가면 예쁘게 적었네 이런 말씀을 한 번씩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잘 적고 싶어서 맞아요. 일기를 정말 신경 써서 이제 1년 가까이 검사를 맡다 보니까 그 습관이 아직까지 지금도 가계부를 계속 적고 있고 이제 선생님 하시면 그분이 제일 먼저 생각나고 어디서 글 예쁘네 하시면 그막 그 선생님이 생각나는데 뭐 생각난다 뿐이지 한번 찾아뵙지도 못했네요. 그럭저럭 싫으면 사람 사는 게 안 그렇습니까? 다음 하다 보면 세월은 흘러가 버리고.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그때 그 선생을 비롯해서 지금도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시네요. 뭐. 예, 지금도 매일 아침 글은 읽고 쓰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일기라는 거를 나도 일기를 써보고 있는데 일기라는 걸 써서 우리가 돌이켜 보면 그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는 것에 그 성찰의 정신이 더 많은 것 같아. 내가 어제는 뭐 잘못했는지 뭐 얼마 전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볼 만한 게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이제 말은 일기라고 하는데 일기는 보통 저녁에 적는 게 일기잖아요. 그렇지. 오늘 했는지. 저는 새벽에 적습니다. 그건 좋겠네요. 예, 새벽에 적는데 그 전날 이제 가계부랑 같이 적으니까 어디에 돈을 얼마 썼나 얼마 남았나 요거 적고요. 그 밑에다가 이제 일기를 적죠. 뭘 잘못했다 뭘 어떻게 했다. 그러네. 그게 수십 년 일기가 있는데 지금 한 15년 20년 전 정도까지는 지금은 보관하고 있고 그 전에 거는 버렸습니다. 종이가 너무 이상하고 이래서 요즘은 가계부를 일부러 좋은 걸 사서 이렇게 책처럼 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은 그러면 우리 박은주님. 네, 저도 어릴 때 첫 피아노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5살이나 6살쯤 됐는데 김천에는 큰 피아노 요즘처럼 88건반 그런 피아노 있는 집이 없었고 61건반 아주 작은 피아노였어요. 근데 제가 하다가 혹시 뭐 싫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때 카라멜 그것까지 사주시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나중에 대구로 이사 가신다 그래서 이삿짐 실는 걸 보면서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정말 그 어떤 참 정이 많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예. 저는 그 아까 우리 정정준님의 그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 다녔는데 국민학교 한 4학년쯤인가 5학년쯤 됐을 때 그때 그 시골 학교에 여선생이 왔어요. 사실 여자 선생님이 우리 있을 때는 거의 없을 때였거든요. 나는 그거 처음 봤어. 보니까
아이 시골 꼴짝 초 나와가 그 나와가 뭐 여선생님 말이야 그 짧은 치마를 딱 입고 그 스타킹 그걸 딱 해가지고 그때 스타킹 그 뒤줄에 뭐 줄 같은 거 쪼르라는 거 있죠. 아, 맞아 있었어요. 그거 있죠, 그죠? 그거를 딱 보고 야 우리 가면서 여선생 왔다 그러면서 참 어떤 그런 참 옛 추억이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다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분들 있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한 30년 정도 음악 학원을 운영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해마다 학부형들을 모셔놓고 봄, 가을에 작은 음악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재능을 보였던 학생들이 이 다음에 커서 성악가나 지휘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흐뭇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예, 예, 맞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 적은 피아노나 예를 들어서 어느 학문을 하는 어떤 것들이라도 자기가 가르쳤는 그 수화가 잘 돼 가지고 참 이래저래 가는 걸 보면 너무 흐뭇할 텐데요. 예, 참 그 우리 조금 전 그 박은주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스승과 제자 사이를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거기 곁들여 내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즘 언론에도 많이 떠들고 있는 우리 그 지금은 퇴임했지만은 대법원 원장 대행하던 분 문형배 그분이 지금까지 있게 해준 분이 그 김장하 선생이라고 그와 진주에 계시는 분이죠. 형편이 너무 어려웠는데 그 김장하 선생이 그 장학금을 줘서 그걸로 대학을 하고 자기가 고시 폐설을 해가지고 김장하 선생에게 가니까 내가 사례를 하겠다고 얘기하면 뭐라 합니까? 야 내가 사회에 있는 거를 너를 줬지 뭐 내가 내인데 갚을 게 뭐 있노? 네가 갚는다면은 이 사회에 갚으라 하는 그거를 교훈으로 삼고 한시도 잊지 않았다 하는 나는 그 말을 들어보고 역시 사람은 그 저러한 어떤 무엇이 좋은 기 도로면 내가 오래도록 간직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사회에 정말 꼭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곁들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음력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종교를 떠나 우리가 기념해야 될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불자님이 여기 계십니까? 네. 네. 어느 절에 나갑니까? 본물동에 있는 보강사라는 절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원래는 그거 4월달 5월달 보니까 5월 5일 어린이날에 석가모니 탄생이 같이 겹쳐가 있고 그것도 일진을 보게 되면 그날이 이파라. 이게 뭐냐면 올 여름 처음에 이제 그야말로 여름을 든다는 그런 절후가 같이 곁들여져가 있더라고. 5월 5일이 아주 그 좋은 날이라고 보아지던데요. 네. 예.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을 이 땅에라는 슬로건으로 봉축 점등 행사나 봉축 법회를 엽니다. 네. 개신교의 성가대처럼 각 사찰에도 불교 합창단이 있어서 큰 잔치할 때는 항상 합창단이 노래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는 경북지방의 대형 산불로 큰 상처와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희망 나눔 바자회를 해서 모금 행사로 자비를 실천하기로 했답니다. 네. 네, 저는 불자는 아니지만 그날은 절에 갑니다. 예. 절에 가서 절도 하고 절밥도 얻어먹고 그날 하루는 즐겁게 보내고 옵니다. 예. 절밥 저도 특별하게 신자라고 하기보다는 남들이 어디 종교가 뭐냐고 묻는다면 불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절에 간혹 가기도 합니다. 절에서 주는 그 절밥이 참 진짜 맛이 있어요. 맞아요. 정말 맛이 있어요. 아주 순박하고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4월 초파일을 기해 가지고 모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고 나무관세음보살. 네, 챙길 것도 많고 챙김도 받는 5월 이야기 이쯤 해서 마무리하고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4월과 5월이 부릅니다. 장미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런 잎사귀 또 단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을 부를 때 장미라고 할래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 못 이룬 나를 재우고 가네요. 어여쁜 꽃송이 가슴에 꽂으면 동화 속 왕자가 부럽지 않아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을 부를 때 장미라고 할래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런 잎사귀 또 단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첫 번째 코너는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문화로 여행. 오늘은 김영란의 모란이 피기까지 시를 들고 왔는데요. 이 모란꽃은 사실 5월의 꽃이라서 이 시를 선택하는데 좀 나는 주안점을 뒀고, 그리고 모란꽃 하면 사실 꽃 중에 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뭐 저 여왕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마 꽃 중에 꽃이라고 보고 그 모란을 선택했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를 낭송하여 보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러움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예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 김영란은 영란이가 호고요. 이름은 본명은 김윤식이라고 하네요. 1903년도에 전라남도 강진에서 태어났는데 대표시로는 뭐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 내 마음을 아시리, 꿈밭에 봄날이 등이 있다 그러는데 이 좋은 봄날에 좋은 시 한 편 골라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시인은 정지용 시인과 함께 문학 동인으로 참여하기도 하였고 일제 때에는요 창시 개명과 신사 참배를 거절해가지고 외놈들한테 많은 핍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3.1 운동 때에 참여하는 등 독립운동가에도 하는 그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북쪽으로는 김소월 하면 남으로는 그 김영란 씨라고 할 정도로 그 유명한 분이었다고 하네요. 예, 저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시를 읽어주실 때 눈을 감고 있었거든요. 감고 있으면서
머릿속은 영랑시 자택에 다녀왔습니다. 예. 예, 제가 어릴 때였는 것 같은데 MBC 대학가요제가 있었어요. 예. 그때 대학생들이 나와서 이렇게 순수하게 아마추어로 노래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2등 은상 했을 거예요. 누가? 영랑과 강진 이래가지고 거기 어떤 분들 세 분이 나오셔서 노래를 했었거든요. 여자분 한 분, 남자분 두 분이었는데 그 앞에 제가 토크 이제 먼저 하고 노래를 하는 거를 그때 처음 들었었어요. 가자 나무로 이렇게 하면서 나왔는데 뒤에 나무로 내려가자 이러고 나서 이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으로 그 노래를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그분들이 2등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영랑이 어떤 곳에서 살았나 가보고 싶어서 갔었어요. 강진까지. 예, 강진까지 갔었는데. 강진까지가 거리가 만만찮은 거리인데. 예, 엄청 그때는 고속도 많이 안 뚫혀 있었었고 해서 남편과 그렇죠. 둘이 갔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남편의 첫 이야기가 정말 귀한 집 부잣집 자제였구나 이랬거든요. 근데 그 예, 지붕에 모란이 앞마당 뒷마당 할 것 없이 정말 많이 피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는 요즘은 보니까 흰 모란도 있던데 그때는 진한 분홍색 모란밖에 없었었거든요. 그 집을 한 바퀴 도는데 한참 걸렸는데 모란이 너무 많이 피어 있었어요. 그 생각이 나서 낭송해 주실 때 눈 딱 감고 다녀왔습니다. 예, 그때 한번 그 시절을 다시 생각해봤더니 예, 참 예. 좋습니다. 예, 정경주님이 언젠가 듣고 감동했다는 그 대학 가요제 노래 김종률과 정권숙, 박미희가 1979년 MBC 대학 가요제에서 은상을 받았다는 영랑과 강진이라는 노래를 듣고 가겠습니다. 나무로 내려가자 그곳 모란이 활짝 핀 곳에 영랑이 숨쉬고 있네 나무로 내려가자 그곳 백제에 향기 서린 곳 영랑이 살았던 항지 음악이 흐르는 그래 내 마음 담고 싶어라 높은 하늘이 있는 그곳 영원히 나무리 영랑과 강리 모란이 되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
그럼 두 번째 코너 음악이 흐른다. 그 박은주님 늘 우리에게 익숙한 생활 속 이즈 클래식을 들려주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음악 이야기를 들고 오셨나요? 네, 이지 클래식의 박은주입니다. 오늘은 월드 뮤직을 소개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은 5월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장미의 계절, 계절의 여왕. 5월 하면 생각나는 장미에 관한 노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노래로 우리가 장밋빛 인생이라고 많이 들어보신 음악입니다. 원어로는 라비앙 호스라고 하는데 에디트 피아프라는 가수가 1947년 부른 노래인데요. 그녀의 일생을 담은 영화 에디트 피아프의 장밋빛 인생. 1915년 프랑스 빈민가에서 태어난 작은 참새라는 에디트 피아프. 오직 노래 하나로 처절한 삶을 견딘 그녀의 개화기부터 장밋빛 인생이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를 담아낸 영화입니다. 에디트 피아프의 히트곡으로는 사랑의 찬가, 빠담빠담,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 노래 라비앙 호스 들어보겠습니다. Des yeux qui font baisser les miens, un rire qui se perd sur sa bouche, voilà le portrait sans retouche de l'homme auquel j'appartiens. Quand il me prend dans ses bras, qu'il me parle tout bas, je vois la vie en rose. Il me dit des mots d'amour, des mots de tous les jours, et ça me fait quelque chose. Il est entré dans mon cœur une part de bonheur dont je connais la cause. C'est lui pour moi, moi pour lui dans la vie. Il me l'a dit, l'a juré pour la vie. Et dès que je l'aperçois, alors je sens dans moi mon cœur qui bat. Des nuits d'amour à plus finir, un grand bonheur qui prend sa place, des ennuis, des chagrins s'effacent, heureux, heureux, à en mourir. Quand il me prend dans ses bras, il me parle tout bas, je vois la vie en rose. Il me dit des mots d'amour, des mots de tous les jours, et ça me fait quelque chose. Il est entré dans mon cœur une part de bonheur dont je connais la cause. C'est toi pour moi, moi pour toi dans la vie. Tu me l'as dit, m'as juré pour la vie. Dès que je t'aperçois, alors je sens dans moi mon cœur qui bat. 두 번째 곡으로는 러시아의
백만송이 장미 소개하겠습니다. 1981년 소련 치하의 라트비아 공화국 방송국이 주최한 가요 콘테스트에서 우승한 곡입니다. 원래 제목은 마라가 준 인생이란 라트비아 가요인데요. 이 마라는 발트 신화에서 운명의 여신 마라가 라트비아라는 딸을 낳아서 정성껏 보살폈는데 가장 중요한 행복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그냥 떠났기 때문에 성장한 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저주받은 운명일 뿐이라는 이야기로, 그 저주받은 운명은 소련의 침략과 지배를 상징화한 내용으로 일종의 저항의 노래입니다. 자, 러시아의 국민 가수 알라 푸가초파가 부르는 백만송이 장미 들어보겠습니다. Жил-был художник один, домик имел и холсты, но он актрису любил, ту, что любила цветы. Он тогда продал свой дом, продал картины и кровь, и на все деньги купил целое море цветов. Миллиона, миллиона,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свою жизнь для тебя превратит в цветы. Миллиона, миллиона,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свою жизнь для тебя превратит в цветы. Утром ты встанешь у окна, может, сошла ты с ума, как продолжение сна. Площадь цветами полна, холодеет душа. Что за богач здесь чудит, а под окном чуть дыша бедный художник стоит. Миллиона, миллиона,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свою жизнь для тебя превратит в цветы. Миллиона, миллиона,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свою жизнь для тебя превратит в цветы. Встреча была коротка, в ночь ее поезд увез, но в ее жизни была песня безумная роз. Прожил художник один, много он бед перенес,
его жизни была целая площадь цветов. Миллион, миллион,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свою жизнь для тебя преврати в цветы. Миллионы, миллионы,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свою жизнь для тебя превратит в цветы. Миллионы, миллионы,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свою жизнь для тебя превратит в цветы. Миллионы, миллионы,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свою жизнь для тебя превратит в цветы. 네, 잘 들어보셨죠? 그런데 많이 아는 곡 맞죠? 예, 맞아요. 네. 잘하는 거. 우리나라 심수봉 씨가 부른 백만송이 장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사랑받는 곡이고 인기 있는 곡입니다. 이지 클래식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지 클래식 박은주님 수고하셨습니다. 늘 즐거운 음악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데요. 오늘 또 역시 좋았네요. 그러면 다음 음악이 흐른다 정경주님. 지난 방송에 감기로 라이브를 못해서 아쉬웠을 텐데요.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신가요? 예, 컨디션이 괜찮은데 아직 목은 조금 칼칼하지만 라이브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멋진 라이브 하모니카 연주 기대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박은주님께서 세계 각국의 음악 들려주시고 5월의 장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에디트 피아프를 소개해 주셔서 저도 이번에는 팝송을 한번 연주해 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있는데 자니 홀튼이 불렀던 All for the Love of Girl이라는 곡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어떤 노래가 들어오면 가사 한 말이 전혀 다른 곡이 되더라고요. 근데 자니 홀튼이 불렀던 그 노래 가사 한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은 너무 피곤해요. 오늘은 너무 우울해요. 슬프고 상처받은 마음 다 너 때문이야. 인생은 다 노래고 인생은 달콤했어. 그런데 이제 당신이 날 떠나겠죠.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김세환 님이 어느 소녀에게 바친 사랑이라는 곡으로 개사가해서 나왔거든요. 그 곡이 가사가 봄비가 부슬부슬 내린 그 밤에 우산도 없이 거닐던 그 소녀, 흘러내리는 빗물에 젖어 길을 걷던 소녀, 나는 사랑했네. 구름도 멀리 그치고 찬란한 햇살 아래 살며시 잡아본 그 작은 손, 이 세상 저 끝까지 소녀를 사랑하리라. 예, 오 내 사랑, 네. 오 내 사랑 이렇게 나오는데 가사가 All for the Love of Girl이 어느 소녀에게 바친 사랑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곡으로 소개됐었거든요. 오늘은 그 곡을 한번 연주해 볼까 합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요. 우리가 여름에 바닷가에 가면 잘 부를 수 있는 비바람이 치는 바다 생각나세요? 예, 그 곡을 준비했는데 이 곡이 6.25 전쟁 때 참여한 군인에 의해서 우리나라로 소개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가 이게 뉴질랜드 민요이거든요. 이제 저게 포카레 카레 카레 아나 맞나요? 포카레 카레 아나 포카레 카레 아나라는 곡인데 비바람이 치는 바다 그 곡이에요. 근데 이 여기는 마오리족이 살고 있어요. 마오리족이 저 뉴질랜드 가봤을 때 그 마오리족에 들어가 보기도 했었는데 너무 좋은 곡이어서 오랫동안 기억에도 남고 오늘 그 곡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따라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모두 해변가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제가 네. 예, 연가라는 곡입니다. 연가라는 곡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곡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노래가 또 완전 다른 노래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바뀌어 있었어요. 이제 그게 원래 마오리족 원어에는 그센 파도가 몰아치는 와이아프 호수 그대 건너간다면 잠잠해지리라 그대여 돌아와 주어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런 곡이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는 비바람이 치는 바다 잔잔해지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억하면서 같이 연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어느새 이번 방송 마지막 순서 그때 그 시절을 찾아서 이 주인공 민병호님이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실지 궁금합니다. 민병호님. 예. 예, 저는 오늘 윤동주 서거 80주년을 맞아 윤동주와 함께 기억해야 할 송몽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윤동주 시인,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모두가 사랑하는 시인이죠. 올해가 윤동주, 송몽규 시인 서거 80주년이 되는 해인데 지난 2월부터 문학계 곳곳에서 그를 기리는 행사가 많았습니다. 거의 모교인 연세대학교에서 추모식이 개최되었는데 윤동주 시인과 그의 사촌이자 독립운동가의 송몽규 선생은 연세대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거쳐간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세대에서 주요 행사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추모식은 정미현 교목실장이 집례하며 윤동섭 연세대 총장을 비롯해 이경률 총동문회장, 윤형주 유족 대표가 추모사를 맡았고 추모식 외에도 윤동주 시인의 삶과 문학 그리고 연희전문학교에서의 독립운동 역사를 되돌아보는 다양한 행사가 연세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연극, 바람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 기념관, 야간 개관, 윤동주 포럼,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희 전문가 독립운동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윤동주 달을 쏟아라는 제목의 연극이 5월 9일 서울예술의 전당 CJ 톨 극장에서 막을 올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관람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윤동주 시인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데 송몽규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수년 전 영화 동주를 통해 비교적 소상하게 부각된 송몽규는 1917년 9월 28일 북간도 용정의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 송창희와 어머니 윤신영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윤시인의 고모입니다. 석 달 뒤 같은 집에서 윤시인 동주가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명동소학교와 은진중학교, 연희전문학교를 같이 다녔고 일본 유학도 같이 갔습니다. 절친했지만 성격은 달랐어요. 윤 씨는 온순하고 침착한 반면 송 선생은 행동파였어요. 1935년 은진중학교 3학년을 마친 뒤 김구 선생이 이끄는 군관학교에 입학하고자 중국 난징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송몽규가 뚜렷한 독립정신과 항일의식으로 윤동주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2년의 실형을 받았지만 체포 구금 일수를 제외하고 윤동주보다 더 깁니다. 1936년 윤동주가 쓴 시 이런 날에는 잃어버린 완고하던 형을 부르고 싶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형이 송몽규예요. 송몽규는 윤동주를 세계관을 넓히는 사람이었어요. 송 선생은 은진중 3학년 때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숟가락이라는 제목 꽁트 부문을 입선했습니다. 숟가락을 소재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부부의 에피소드입니다. 윤 시인이 본격적으로 시를 쓴 계기도 송 선생이 동아일보 신춘에 당선에 자극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42년 4월 일본 교토 제국대 사학과 입학, 이듬해 조선 학생 민족주의 그룹 사건 주동인물로 체포되어 2년형 선고받고 1945년 3월 7일 형무소에서 윤동주가 옥사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송몽규 역시 옥사했습니다. 청년이 어째야 하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이들입니다. 예, 우리 민병원님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을 상세하게 잘 일러줬습니다. 저는 사실 윤동주는 좀 알고 있어도 송몽규라는 사람은 제대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독립운동가고 아주 우리나라의 훌륭한 분이었다는 걸 몰랐는데 자체가 좀 잘못됐네요. 저도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영화 동주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 요즘도 그게 있나요? TV에서 많이 해주던데. 아, 그래요? 저도 윤동주 씨를 생각하면 윤형주 씨가 바로 떠올랐지 송몽규 씨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오늘 좋은 거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어느새 시계바늘이 살금살금 종착역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오늘 즐거운 인생에서는 김영란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늘 따라 문학여행을 떠났고 한 송이 장미가 피어올린 월드뮤직의 향기를 맡았으며 경쾌한 팝송을 하모니카 선율로 들으며 어깨춤을 추었죠. 그리고 끝으로 별처럼 맑은 영혼을 품은 윤동주, 송몽규 시인을 만나 그의 시 한 줄 마음에 고이 담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 마음속에도 붉은 모란 한 송이 활짝 피어났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향기를 맡지 못하셨다면 괜찮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잠시 기다리면 되니까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선생님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가족입니다. 그러니 5월의 끝자락에서 서로의 따뜻한 꽃바람이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즐거운 인생. 오늘의 여행은 여기서 인사드리지만 다음 달 또 새로운 계절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병원, 박은주, 정경주 그리고 진행자 안주열이었습니다. 끝곡으로 윤형주의 우리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모란처럼 고운 날들 이어가시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오늘 꼭 한마디 고맙습니다. 전해보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웃음 짓는 커다란 두 눈동자 긴 머리에 말 없는 웃음이 라일락꽃 향기 흩날리던 날 교정에서 우리는 만났어. 밤하늘에 별만큼이나 수많았던 우리의 이야기들 바람같이 간다고 해도 언제라도 난 안 잊을 테요. 비가 좀